투자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데 뭐 계속 뭐 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일단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셈법 있다? 어림셈법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림셈은 그냥 대충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림셈법 35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남았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았죠? 그 힘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50분하고 10분 쉬는데 좀 흥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끼니까 또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괜찮네 이거. 그래서 이 체질이 이게 이 체질인가 봐. 자 350페이지 이렇게 350페이지 찾았습니까?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좋아요. 350페이지 무슨 셈법이에요? 어림셈법. 그러니까 이 대충 하자는 거죠. 그죠? 어리버리.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은 대충 하자는 거죠. 어림셈법입니다. 자, 어림셈법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과 수인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요. 총 투자액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매년 순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씩 나와요. 2천만 원씩. 그럼 2천만 원씩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적으로 1억을 회수하게 되는데 5년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고 이제 수익률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가지고 우리가 따집니다. 그럼 우리가 둘 다 분수가 들어가죠.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승수법은 아까 그냥입니까? 투자액이 올라갔습니까? 그럼 1억을 올렸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내리는 거죠.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이 1억에 대해서 몇 배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5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승수가 오라는 승수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무슨 회계 기간을 얘기한다? 자본회수 기간. 자, 그럼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매년 얼마씩 2천만 원씩 몇 년이면 5년이면 할수한다는 거죠.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죠. 그죠? 근데 수익률은 많이 나올수록 좋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역수. 그래서 이제 얘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냐. 자, 그럼 얘는 2천만 원이 중요하겠죠.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중요해서 이게 1억에 대해서 20%가 되죠. 자, 그럼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년 몇 퍼센트 수익을 올리죠? 20%. 몇 년 걸리죠? 그럼 100%다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아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고려했죠. 그 다음에 얘는 여러 해요. 딱 한 해. 한 해라는 것은 2천만 원이 매년 똑같다는 가정하죠. 매년 똑같아요.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얘는 처분을 고려하지 않죠. 운영만 고려한 거죠. 그럼 아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좀 복잡했죠. 그건 대규모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큰 부동산이고 좀 소규모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시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어림셈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수익률은 클수록 좋죠. 승수는 작을수록 역수관계다. 그래서 넘기시면 아예 제가 페이지 354페이지로 끌어볼게요. 354로 가시면은 354 가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승수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총수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고 저는 지분투자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네가 언제 얘기하셨어요?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자, 편하기 위해서 승수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따로 총순전후, 총을 조라고도 하죠. 총순전후, 전후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가지가 있고요. 천천히 갑니다. 총이 뭐죠? 총소득 승수죠. 승수고요. 순이 뭐죠? 순영업.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소득 승수. 그 다음에 전이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가 뭐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승수법은 다 투자액이 올라가죠? 그러면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고 했나요? 총투자.
전후는 지분 투자 올라간다고 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편해졌어요. 그냥 이걸 그냥 총투자라고 할게요. 손이 아파요. 저녁도 강의하고 내일도 강의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이건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이건 지분 투자에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편해졌어요. 지분 투자에.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앞에 게 내려갑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요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총소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는 순소득이 내려가죠. 순소득이.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세전이 내려가요. 세전현금 수지가 내려가고 세후현금 수지가 내려가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근데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좀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특히 제가 이 순소득 순수가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게 무슨 회수기간이죠? 자본회수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뜨는 게 얘입니다. 자본회수기간. 그래서 이 순소득 순수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무슨 소득을 나눠요? 순소득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역수관계라고 얘기했나요? 역수. 그럼 옆에 그 순소득 순수 옆에가 종합자본환율이라고 돼 있죠? 자 강의에 참여하세요. 종합자본환율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얘는 뒤집으면 되죠? 그럼 뭐가 올라가죠?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으로 나누겠죠. 그 다음에 얘 옆에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죠.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하고요. 지분 배당률은 우리가 얘와 역수다. 그럼 지분 배당률은 재와 역수니까 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무슨 숫자로? 지분 투자로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얘도 세우니까 세우죠.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다. 그래서 얘는 뭐가 올라갑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뭐로? 지분 투자로 나눈다. 그렇게만 세 가지는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오른쪽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게 LTV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돈을 빌린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으로 갈게요. 비율 분석법. LTV라고 아시죠? 그럼 LTV는 뭐를 뭐로 나눠요? L을 V로. 그럼 LTV가 만약에 50%다. 부동산의 가치가 있죠.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밸류,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론이라는 게 융자액이잖아요. 그죠? 융자액.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죠. 오른쪽 대부분 그렇게 돼 있나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대출 융자 담보 비율이고,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럼 금융적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대출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겠죠.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부채 비율, 얘랑 달라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본을 지분. 자, 이거 나왔어요. 자,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요. 지분에 대한 부채가 거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400원이면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몇 배를 투자했다는 거죠? 4배. 그럼 4가 4배죠. 그죠? 그럼 400%라는 건 4배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300%는 3배. 난이도를 높입니다. 150%는 1종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60에서 얘가 만약에 80으로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겠죠. 왜냐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가요? 그럼 타인이 60이면 나는 40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100에서 60을 빼면 돼요. 그럼 40이 되니까 1.5가 되니까 150%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150%가 되고요. 타인이 80이면 나는 얼마죠? 20이 되죠. 4배죠. 그럼 40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비율이지만 그냥에다 관련은 있다. 대부가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쳐있죠? 부채 감당률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은행에서 승인해 주죠.
그래서 은행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부채 감당률이거든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그 식이 있죠. 식. 뭐를 뭐로 나누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죠. 자, 그럼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1이어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이어도 위험해요. 작으면 더 위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서 상가 건물을 대출받았는데 3을 받았다는 건 높게 받았죠. 근데 순대국집이 너무 잘 된대요. 순두부집.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다음에 순두부, 순투부. 우리가 LTV를 아까 나눌 때 A를 V로 나눴죠. 그러니까 2는 그냥 나눈다고 본다면 2는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순두부, 순투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좋으면 또 열심히 여러 개 해요. 몇 개 안 나왔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순투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순두부찌개를 드세요. 가서 그 아줌마한테 순두부찌개 달라고 하지 말고, 부채 감당률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올라가고, 순소득이 올라가고, 부채 서비스 내려가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몇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3번 그냥이다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순소득이 원리금은 상환해도 잔액이 남죠.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리금은 상환이 부족하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대출기간은 이게 1 이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대출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TI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RTI는 뭐냐면 여기 다 임대사업자 한 명 다 내셨잖아요. 안 내셨습니까? 내시게 되면 임대사업 대출이 있어요. 그럼 RTI는 뭐냐면 밑에가 그냥입니까? 연간 이자 비용입니까? 그럼 이자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소득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임대소득이 더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1,000만 원을 주고도 500만 원이 남아야지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1.5로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예, 가시는데 시험이 잘 안 나오고 밑에 가시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나요? 채무불이행률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위에는 나가는 돈이에요.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죠.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가 순소득이에요, 유효예요. 유효소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순소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면 암기기법이 따라서 유영부 그러면 유가 나와야 되지 순이 나오면 안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험 부재에서 감당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크면은 그냥이요 채무불이행도 높아져요. 그럼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잘 봐보세요. 그냥입니까? 위에는 경비가 나와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 나와야 되죠?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순소득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야매할까? 다음에 순투부 저 괜찮았어요? 자 그럼 다음에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펴 있다. 그냥 없던 걸로 갑시다. 그러면 밑에가 순소득이어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유효를 순소득으로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뭐를 따라서? 뭐가 펴 있어? 유채꽃이 아니라 유효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 다음 영업경비는 경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영업경비 비율은 우리가 항상 비율은 앞에 게 올라가요. 그 위에 보시면은 조도둑이라는 게 돼 있죠. 조도 영업경비입니다. 많이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다음에 유영순 아까 유효 총소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효로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가능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지금 그냥 조도둑을 해놓으셨죠?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냥이다 다 유효다. 유효인데 시험 문제에 가능으로 한다면 가능으로 또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통제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럼 영업 경비도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고,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나요? 잘 나보세요. 아까 총소득 승수 있었죠? 얘가 역수가 총 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은 매상의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에. 자, 우리가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커피숍이나 이런 거 하시고 막 그러면은 손님이 한 1시간, 2시간 계속 계기셔야 돼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회전이 높아야 되죠. 그럼 회전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 회전율도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그냥입니까? 총소득이 총투자액이 내려옵니까? 내려오고 총소득이 올라가죠. 내가 1억을 투자했다는 건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가치라고 해도 되거든요. 밑에 보고 있나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 승수와 역수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54페이지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파란 색깔. 자, 밑에 가시면은 재무비율 분석법에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죠. 잘못 나오면.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지표가 동일한 투자라도 똑같아요. 투자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죠. 분위기 안 좋은데 가볼게요. 지금 A를 투자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총 자산 회전율은 경비를 아직 계산했나요? 경비를 안 했나요? 안 했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회전율이 높으면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다시 할게. 경비를 계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근데 경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경비가 엄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기각하게 됩니까? 그러면 동일한 투자 아니라도 그냥입니까? 지표가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까 대답 잘하더니 총소득은 경비 뺐어, 안 뺐어? 그럼 총소득만 높았잖아. 회전율이 높아서 판단하는 거지. 근데 경비는 아직 계산했다, 안 했다? 그 다음을 해보니까 경비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 경비를 보고서는 기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투자라도 투자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오케이?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357페이지로 가시면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회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순회수기간법 기억나시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할인하지 않았어요. 회수기간이 짧은 거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못했고, 계산이 간단해서 목표를 잡는 것은 좀 자의적이죠. 그럼 넘기시면 아마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것 같아요. 풀어봤었나요? 그래서 빨리 좀 갈게요.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지금 단순회수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게 정답이었죠? A가 정답이었죠. 기억하십니까? A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린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단순회수기간법은 제가 단순히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않았다. 근데 현가회수기간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자, 현가회수기간은, 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밑에 보시면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할인을 했습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기준이 아닌데 갈게요. 지금 0년 차에 마이너스 440이 나갔죠. 그냥이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1년, 2년, 3년이 있나요? 자, 그럼 1년에 지금 400이 있고 10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 할인율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일시불의 현가가 1년이면 0.9, 2년이면 0.8, 3년이면 0.7이면 이 숫자가 작아지죠.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커집니까?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걸 곱하게 되면 4하고 36이죠. 360이 되고 요건 80이 되죠. 그럼 딱 몇 년 걸린다? 2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현가회수 기간은 그냥입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습니까? 고려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요. 그냥 확인 예제 보지 마세요. 이건 시험 문제 계산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연평균 세후 순수익에다가 투자액을 나누죠. 네, 그렇게 하고요. 단점은 얘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현재 가치 할인 못했죠.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진 않죠. 장부상이니까. 목표했던 게 항상 어떻습니까? 자의적일 수도 있죠.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자, 갈게요. 어딜 제가 풀어드리냐면
일단 제 프린트를 풀기 전에 35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50으로 가시면은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350페이지 가시면 확인 예제 문제 있나요? 자, 다른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틀린 거는 5번인데, 자, 두 개의 투자 대안이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한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좀 전에 회계적 수익률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A가 1,000원을 투자하고요. B가 1,000원을 투자하면 그냥입니까? 투자 금액이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계적 수익률은 그냥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1,500원을 벌었다면 500원을 더 번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500원이라면 50%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수익률은 같습니까? 같으면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하죠. 그러면 고려할 때 초기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나와요? 후기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나와요? 자, 가볼게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그럼 아까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커집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0원, 100원, 300원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00원, 100원, 100원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낫나요? 300원이 낫죠. 먼저 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까 기억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일 텐데? 아까 0.9하고 0.8하고 0.7이 있었잖아요. 할인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얘네들 그냥 무시하고 37210보다는 상구 270이 낫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지문 알겠어요? 그러면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적은 게 많은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낫습니까? 초기에 많은 게 낫습니까? 초기에 많아야 내부 수익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제 프린트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해설은 다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갑니다.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죠? 80이면 나는 20이잖아요. 그럼 40이 아니라 400%가 됩니다. 얘기하세요. 해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불이익률은 아까 제가 우리가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권이 피었죠. 그럼 순소득이 아니라 유효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유채권을 했겠어요? 그럼 순소득을 뭐로 치셔야 돼요? 유효소득으로 치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비율은 이 저당 비율은 부채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부채 감단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순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도록 잔액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몇 번이 정답? 5번입니다. 자, 대부분이 커지잖아요. 따라서 싹 다 커진다. 거의 다 커져요. 대부분이 커지면 지렛효과도 커지죠. 부채 비율도요. 커지고 투자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필기가 돼 있을 텐데 3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90페이지로 가시면은 390으로 가시면은 그 할인 기법이라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할인 기법의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갑니까? 현가가 들어가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대답 해보세요. 자, 따라서 순현가, 현가 해수 기간,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수익법은 현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갈게요. 지금 여기서 할인 기법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순현가는 들어가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번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회수기간은 단순히 생략됐어요. 현가가 아니죠. 회수기간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칠판 보세요. 무슨 법과 무슨 법은 암기하셔야 돼요. 내부수익법과 수익성 지수는 고려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회계적 수익을 고려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거죠. 그럼 안 한 거 두 가지 골라보세요.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다음에 현가. 현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현가는 그냥입니까?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까? 그럼 현가라는 건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근데 얘네들은 현가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얘네들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갈게요. 지금 제 팩트를 모르시겠어요? 알겠어? 진짜요? 순현가 들어갔잖아요. 내부수익법과 수익성수익을 암기하시고 그럼 그 중에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법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는 자, 요거 5번만 이제 풀게요. 요 그 금융 파트로 갈게요. 금융 파트 가셔서 딱 5번 딱 요거 5분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금융 파트의 4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07페이지로 가셔서 가셨습니까? 가시면 아까 LTV 기억하십니까? 자, LTV는 자 얘기하세요. 뭐를 뭐로 나눈다? L을 V로 나누고 DTI라는 게 있었죠. 데비트 투 인컴. 자, 이건 뭐를 뭐로 나눠요? D를 I로 나누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어때요? 우리가 DTI1과 DTI2가 있죠. DTI1은 그냥요 기타 부채가 없어요. 근데 DTI2는 기타 부채가 있죠. 자, 그럼 오른쪽 문제 확인 예제 문제 봅니다. 자, 409페이지 오른쪽 확인 예제 문제 있나요? 자, 할게요. 자, 그냥입니까? 이미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40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그럼 7천만 원을 나중에 까야 되죠. 그 금액에서. 그럼 봐봐.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요. 적은 금액을 가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LTV부터 구하는 게 좋죠. 그럼 거기 보시면 LTV가 50%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가치가 5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2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자, 50%에다가 5억이니까. 맞나요? 근데 DTI를 구해야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DTI가 몇 퍼센트죠? 40%인가요? 자, 연소득 있죠? 연소득 있습니다. 그럼 연소득이 얼마인가요? 6천이죠. 그럼 제가 빨리 저당상수를 갖고 오라 그랬죠. 이게 원리금이 되거든요. 그 무슨 상수 나눈다? 저당상수 나눠요.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계속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원리금 상환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연소득이 기준이에요. 그 연소득이 얼마였어요, 얘가? 64. 그럼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높으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봐. 대출 가능 금액은 여기다가 아까 무슨 상수를 곱해요? 상수가 저당수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럼 저당상수를 곱하는데 저당상수를 거의 다 구해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출 금액이죠? 그럼 여러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6이고요. 얘가 X고 얘가 2면 얘는 얼마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왔죠? 저당상수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빨리 무슨 상수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가 얼마죠? 0.1이 돼 있나요? 그럼 0.1이니까 1억, 자, 공 하나 더 붙죠? 그러면 2억 4천까지 땡겨주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과 2억 4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얼마 땡겨주죠? 2억 4천이나 그냥이다 기존 대출이 있다. 얼마가 있다. 그럼 2억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빼야 된다는 거죠. 화이팅!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몇 번? 근데 제 프린트를 보세요. 다릅니다. 프린트는. 자, 그래서 색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색다른 문제는 지금 5번, 5번 문제 보고 계셔요? 기존 대출은 없죠. 기존 대출은 안 빼도 돼요. 되는데 그 안에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럼 1200만 원이 있죠. 자, 이건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더 빌려주겠어요? 덜 빌려주겠어요? 덜 빌려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딱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스타트. LTV는 빨리 구하시겠죠? LTV가 60%잖아요. 그럼 빨리 담보 가격을 곱하셔야 돼요. 5억에다가. 그럼 3억까지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3억 아니면 얘 중에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DTI가 40%고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 똑같았었어요. 근데 일로 와보세요. 그냥입니까? 부채가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2,400은 안 된다는 거죠. 너 1,200만 원 있으니까 2,400에서 1,200원 빼으라는 거예요. 그럼 2,400이 됩니까? 1,200이 됩니까? 그 금액이 더 적어지겠죠. 그럼 기타 부채가 있는 거는 더 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아까 문제랑 좀 틀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원리금에서 이게 전체가 2,400이죠. 그럼 1,200을 어떻게 합니까? 빼니까 1,200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기출인데 아까 0.1 낸다 그랬죠. 근데 얘가 0.11을 낸 거는 왜 그럴까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1억으로 맞춰주려는 거죠. 만약에 1,500만 원이 나오면 0.15로 맞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분석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나오면 그냥이야 0.1이야. 그럼 0.12로 나왔다는 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아, 요거 한 1,200만 원을 낸 거구나.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당상수는 0.1로 내야지만 공 하나 더 붙고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0.1로 맞췄다는 거는 기타 부채가 있고 빼주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기본소는 그냥입니까? 기존 대출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빼줬거든요. 근데 얘는 기존 대출은 있어요, 없어요? 빼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문제는 그냥입니까? 기타 부채가 없었습니까? 얘는요. 그래서 원리금에서 뺀다. 원리금에서 더 금액을 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2,400이 됩니까? 1,200이 됩니까? 근데 보통 0.1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근데 0.11 낸 게 얼마니까? 1,200만 원이니까 1억은 맞춰준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소에 있는 문제와 이 두 가지만 풀면은 마스터가 돼요. 아시게 되겠죠? 그죠? 딱 두 가지 성격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